경제성공학 순형가법 Net Present Value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2000년대 대학생이었던 김 교수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말은 이제 잠자는 방이라고 그때는 불렀는데 잠만 자는 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취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취사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사도 취사거니와 빨래라던가 뭐 이런 일체의 어떤 사람이 기본 생활 뭐 일시인의 어떤 안녕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생활 필수 시설이 단독이든 공용이든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이제 우리가 자취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취인 곳도 있었고 하숙집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잠만 자는 방들이 있었어요. 잠만 자는 방.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들 방을 제가 학교 공사하느라고 잠시 저희 학교 앞에 오피스용으로 두 달 동안 방학 동안 빈 방을 얻어본 적이 있는데 뭐 가장 저렴한 방을 당연히 별로 거기서 잘 필요는 없으니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화장실도 있고 뭐 싱크대도 있고 나름대로 싱크대와 방 부분이 분리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이 다 갖춰진 세탁기도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되게 세탁기는 공용이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뭐 냉장고도 있고 다 잘 갖춰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잠만 자는 방은 진짜 잠만 자는 방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방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혹시 주택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에서 사는 친구들 중에 큰 방 말고 안방 말고 본인이 사는 본인이나 형제 자매가 사는 그 방에서 모든 가구를 다 제거한 그 상태의 방에 월세 얼마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집은 주택이니까 다른 방들이 있죠. 그럼 다른 방들에도 사람이 각 방마다 한 명 혹은 두 명이 사는 거예요. 그 집 전체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집이니까 싱크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이상하게 이렇게 개조를 해놓은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싱크대가 없거나 있어도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세탁실 이런 것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뭐 유명무실하거나 그러니까 공동 화장실인데 하여튼 뭐 여러모로 불편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겨우 뭘 해먹으려고 하면 휴대용 브루스타 가스 버너 같은 걸 사서 방구석에서 이제 몰래 주인 아저씨 몰래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장판에 기름 다 배고 뭐 난리 나는데 제가 살았던 잠만 자는 방은 창문이 되게 컸기 때문에 창문 다 열고 뭐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가능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 정도가 한계였지 뭘 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뭘 해 먹을 수 없다. 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나가서 사 먹는 삼시세끼를 사 먹는 학교에 가서 학식을 먹든 동네에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든 뭐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하나의 선택지는 배달이에요. 배달. 제가 살았던 곳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시촌입니다. 고시촌. 어, 아까 설명드렸던 걸 잠깐 보시면 이 굉장히 이 넓은 영역에 진짜 넓거든요. 이 영역이 이 정도 되면 이게 이렇게 보여서 근데 전철역으로 이게 지금 경전철인데 경전철이긴 하지만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정도 되는 곳에 가로 세로의 영역인 거예요. 가로 세로의 영역.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에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지금은 뭐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룸 자취방 소개해주는 유튜버들 보면 이 동네를 많이 이제 컨셉을 잡고 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빠져나간 만큼 옛날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싸졌으니까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어, 어쨌든 그때는 여기에 고시생들이 바글바글 했었고 대학생들과 이쪽은 주로 대학생들 이쪽은 주로 고시생들이 바글바글 했었기 때문에 좁은 곳에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몰리겠죠.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고시촌은 뭐든지 다 있었어요. 네. 나중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만화방 그리고 PC방. 만화방과 PC방이 단위 면적당 비율이 개수가 밀도가 가장 높았던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곳이 이 동네입니다.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여기서 탄생을 했고요. 네, 만화방, 뭐 보드게임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태동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힙합 문화는 좀 잘 나가는, 잘 노는 대학생들이 많은 서울 시내 쪽, 뭐 신촌이라든가 뭐 대학로나 그런 데서 이제 발달을 했고요. 아니면 강남이라든가 말고 이런 덕후에 가까운 페인에 가까운 그런 유의 문화는 다 이 동네에서 많이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만화방, PC방은 물론이고 가장 많이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이 24시간, 거의 24시간 배달되는 음식점들이에요. 야식들, 야식 문화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다른 동네 제가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야식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입학하기 전에 아마 24시간 영업 제한이 풀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대학교 앞에 그때 많이 놀 학생들이 많이 붐볐던 곳이 뭐 경희대 앞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야식 많이 시켜 먹고 고대에서도 그랬는데 어느 동네를 제가 친구들한테 놀러를 가봐도 신촌도 그렇고 뭐 한양대 앞이나 뭐 어디를 놀러를 가봐도 도남동이나 뭐 이 고시촌만큼 새벽 2시, 3시, 4시에도 한결같이 모든 메뉴가 배달 오케이를 외치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허용되는 수준, 가용한 수준이 이제 레벨이 달랐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일단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베스킨라빈스가 일단 새벽 1, 2시까지 했던 데니까 베스킨라빈스가 새벽 1, 2시까지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대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면 1차 끝나고는 좀 애매해요. 2차 끝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집에 가고 더 마시고는 싶은데 좀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 특히나 남자 선배들이 여자 후배들을 데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 후배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곳이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죠. 술 많이 취했을 때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거든요, 그죠? 많이 취해. 오빠 머리 아파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래? 뭐 이건 뭐 거의 다 먹히는 그런 순서입니다. 아무튼 그럼 베스킨라빈스가 새벽 1, 2시까지 할 정도의 동네라는 거. 고시생들이 낮밤도 많이 바뀌어 있고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새벽 2, 3시까지 술집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프집도 새벽 2, 3시는 기본이고 뭐 대부분의 식당들이 네, 야간에도 장사를 하거나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족발 이런 것들 뭐 치킨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것이 탕수육만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가게들이었어요. 탕수육 전문점. 지금은 없는 개념일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또 뭐 배달의 민족 많이 유행해서 다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사라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특히나 이제 이건 기숙사 쪽에 있었던 고시촌이 아니라 낙성대역 근처 쪽에서 좀 더 많이 시켜 먹었는데 제가 1학년 때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는데 대학교 기숙사가 교통이 되게 안 좋아서 배달 음식이 굉장히 제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시촌으로 가고 나서 2학년 때부터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래서 인생도 많이 망가졌지만 아무튼 그래서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 초반까지 많이 시켜 먹었던 탕수육이 이런 배달 탕수육이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야채 조금에 케찹이랑 단무지랑 요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소스 부어주는 거. 이게 매콤이 있고 기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은 학교를 비슷한 시기에 다니셨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낙성대 쪽이나 사당 쪽에 살았던 직장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대 탕수육이 이제 맹구 탕수육과 유경 탕수육이 있어서 맹구파냐 유경파냐 네, 뭐 이렇게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그 기숙사 그 현관에 나가서 이제 받아야 됐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달이 되면 이제 언제까지 10분 후에 20분 후에 나와라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나 혹은 배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무두두두 타고 와가지고 이제 현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나가서 맹구 뭐 혹은 유경이요 뭐 이러면은 네 몇 호요 뭐 네, 210호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받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탕수육도 되게 맛있었고 제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족발파였고요. 그때도 보쌈이 있긴 했는데 일단은 족발이죠. 족발 그리고 특히 요 막국수. 이게 족발이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1년 동안 제가 족발을 미친 듯이 많이 먹었거든요. 야식으로. 야식을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술 많이 먹으면 또 허기가 지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이 허기가 져요. 그래서 뭘 자꾸 먹고 싶어지는데 어, 제가 술 먹고 나서 새벽 1시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족발을 진짜 많이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1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학교 1학년 말에 이게 15,000원으로 올라와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보통 12,000원에 콜라 서비스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공깃밥은 추가를 제가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룸메이트랑 둘이서 경영학과 친구였는데 네, 둘이서 이렇게 해서 항상 쟁반국수가 서비스로 오고요. 그래서 12,000원, 15,000원 정도면 둘이서 아주 배부르게 물론 호화롭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밥값이 3,000원이었던 시절이니까 이거를 12,000원, 13,000원 내고 먹으면 굉장히 호화롭게 먹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많이 취했기 때문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쿠폰을 엄청 많이 모았었고요. 대학교 4년 뭐 그 이후에도 대학원 다니면서도 족발을 다 먹은 횟수가 뭐 좋긴 몇백 번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장군 왕족발이라고 장군 왕족발 이 가게가 나중에 확장을 했는데 그 중에 방 한 칸은 아마 제가 해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뭐 메뉴가 정말 요 무김치랑 쟁반국수는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계란이 있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발 정말 지겹게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이 족발을 먹었던 시간이 아까 새벽 1시라 그랬는데요. 보통 1시에서 3시까지 제가 많이 먹었던 주 시간대가. 그래서 12시에 시키면 진짜 일찍 시키는 거고 1시에서 3시 정도에 시켜서 스타크래프트 그때 리그 게임 리그를 하는 거를 재방송으로 보면서 먹거나 뭐 드라마 재방송 보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저의 이제 대학 생활 시절에 도대체 저 인간은 뭘 어떻게 먹고 다녔나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별로 그렇게 학생들한테 추천할 만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았네요. 다시 보니까 좀 그리워지고 먹고 싶어지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야식을 먹어보고 싶네요. 네, 연락을 한번 주세요. 네, LCM법이 이제 NPV에 적용이 되는 걸 그 개념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투자 기간이 다른, 분석해야 되는 기간이 다른 대안들을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비교하려고 할 때 최소 공배수의 기간을 잡아서 그 기간까지 쭉 반복적으로 늘려가지고 통으로 잡아서 분석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그젠플 0606 자판기 계약입니다. 두 장소의 자판기 계약 기회가 열려 있다. 음료 자판기의 경우 계약 시 1억을 지불해야 하며 이후 3년간 연수익 4천만 원을 기대할 수 있다. 해마다 4천만 원씩 번다는 거죠. 스낵 자판기의 경우 계약 시 2억이 들지만 4년 동안 연수익 6천만 원을 예상한다. 최소 요구 수익률이 연 4%일 때 어느 자판기를 선택해야 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음료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기간을 좀 중요하게 보자면 일단 이 둘은 베타적인 대안이고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니까 베타란 얘기죠. 베타. 네. 그래서 음료 자판기를 보면은 음료를 A라고 쓰면은 A가 3년이죠. 3년. 네, 그래서 음료. 3년이니까 3, 6, 9, 12 해서 12년까지 늘렸고요. 왜냐하면 스낵 자판기 같은 경우가 스낵 분홍색으로 바꿀게요. 너무 빨갈 것 같은데 분홍색이 없나? 다른 색, 요 정도. 네.
스낵 자판기의 경우 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4, 8, 12 이렇게 늘려서 12년이 됩니다. 아래쪽에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음료 보면은 1억을 넣고 그 다음에 3년간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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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1억을 넣고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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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을 넣고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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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을 넣고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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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3 요때 3년째 6년째 9년째 12년째 그래서 총 12년짜리 음료 자판기를 4번 재투자하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졌습니다. 음료 곱하기 4. 그래서 이걸 이만큼을 다 더해서 여기다 넣는 방식으로 통합된 캐시플로우를 만들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낵 자판기의 경우에는 똑같은 걸 3번만 하는 거죠. 2억 넣고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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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넣고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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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4번이니까 2억 넣고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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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낵 자판기 3번을 반복하면은 이만큼 이렇게 여기까지 구성이 돼요. 둘 다 이제 12년짜리니까 이제 이자율 4%에 대해서 NPV만 계산을 하면 되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건데요. 같이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계산을 뭐가 됐든 계산을 해보는 게 최고죠. 이건 아마 좀 화면을 줄여야 될 거예요. 이게 다 보이려면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작아 보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우선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1억의 계약 금액이 있고 연수익이 4천만원, 기간은 3년. 스낵은 2억에 6천만원, 기간은 4년이고요. MARR은 4%입니다. 이걸 그냥 단일 투자만 따진다면 1억에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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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에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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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그래서 그냥 NPV를 단일로 구하면 4%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4천, 4천, 4천에다가 연기간만 따로 더해주면 1100만원이고요. 스낵 같은 경우는 똑같이 4% 적용하고 캐시플로우가 6천이 4번 있고요. 연기간이 있으니까 1779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800만원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은 해놨어요. 연결은 해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왜냐면 하나 고치면 다 고쳐지게 하려고 연결은 해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년까지 만들기 위해서 요 4개가 반복된 거를 다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더해줍니다. 같은 기간인 경우에. 뭐 요럴 때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만 마이너스 1억 4천만원 4천만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쳤더니 마이너스 6천만원 또 4천만원 4천만원 또 마이너스 6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마이너스 6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이제 없으니까 그냥 4천만원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자율은 아까 봤던 그 4%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12년짜리를 다 넣고 연기간 따로 더해주면 3,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3,700만원. 하나만 했을 때 1,100만원인데 4개 하면 4,400 아니냐? 미래로 가면 갈수록 현재 가치가 돈의 시간 가치 때문에 많이 이제 할인이 되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3,700만원이 됐고요. 스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지점에서 이렇게 맞물린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2년 맞춰 놓으면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이런 식으로 다 더하는데 뭐 다른 곳은 상관없고 이렇게 겹치는 곳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4% 넣고 이만큼 12년을 다 캐시플로우를 입력을 해주고 드래그해서 연기간만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4,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3,700만 원 대 4,6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강의 자료에서 본 것처럼 스낵 쪽이 더 좋다. 재투자를 다 고려해서 12년짜리로 LCM법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스낵 쪽이 더 좋으니까 스낵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LCM법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재계약이 계속 가능하다라는 게 여기에 대놓고 써 있죠. 네, 같은 조건의 재계약. 요게 LCM법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지금 LCM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예제를 풀어봤고요. 이게 그냥 덩어리가 커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한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축소해 놓은 걸로 이렇게 선을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서 좀 보여드렸고요. 스프레드시트도 보여드렸으니까 스프레드시트 하면서 네, 한번 알아보시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최소 공배 수법을 통해서 이제 수년가 적용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 기간이 다를 때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전체적으로는 수년가법과 거의 같은 아니라 같은 결과를 내지만 좀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의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가법이에요. 영가법.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현가에서 순연가로 요것만 바뀐 거죠. 현에서 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NPB가 아니라 NAB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뭐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서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보통은 annual worth 혹은 equivalent annual worth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은 EAW가 되겠어요. EAW. EA 하니까 갑자기 EA 스포츠 생각나네요. EA Sports is in the game. 그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피파 98이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그 스타크래프트에 묻히긴 했지만 축구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게임을 죽도록 해내가지고 그 소리가 많이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로 잠깐 빠졌고요.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P 대신 A를 쓴다. 근데 A를 구하는 함수는 따로 없기 때문에 MPB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A로 변환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아니라 특징은 MPB와 같은 결과라는 거고요. 장점은 기간이 다른 투자 대안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와 등가인 A를 구하는 건데 A를 구한다는 건 이게 3년짜리니까 3년에 이렇게 일정한 걸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만 박스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전체 기간에 일정하게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한 거니까 네. 요 높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P로 봤을 때는 합치면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걸 A로 바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달라도 이거 2년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기간이 달라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간이 다른 그 두 투자 대안을 NPB로 비교할 때는 LCM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고민이 됐잖아요. 순영가법 EAW로 비교를 하면은 요 두 개를 이렇게 A로 만들어서 비교를 하면은 그냥 NPB로 비교를 한 것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LCM을 이용한 NPB 비교와 같아집니다. 여기 같아진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미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에 LCM법은 그거를 계속 기간을 늘려가면서 요 두 개 기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얘는 어차피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2년은 2년에 맞게 3년은 3년에 맞게 연평균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 기간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LCM법을 쓴 거랑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게 이 왜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연기준, 연기준의 현금 흐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대안을 선택을 하면은 연평균 얼마를 버는 거냐, 혹은 연평균 얼마를 잃는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왜? 5년짜리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 돈이 들어가고 5년 후에 돈이 꽝 들어온다, 이렇게 그 우리가 기업의 재무제표에다가 적으면 갑자기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현금이 막 튀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럼이 아니라 이 사업이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고 5년 후에 돈이 나오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년 매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해마다 이제 연평균으로 이걸 환산을 해서 우리가 해마다 20억씩 벌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고요. 5년 후에 그게 다 회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필요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보면 알지만 공시 보고서라는 걸 내고 회계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 뭐 재무제표도 그렇고요. 이런 걸 할 때 연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넘어서는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를 안 할 거냐?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고려를 아예 안 하는 것도. 그러면 명목상으로는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걸 연평균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이번 올해 어느 정도 우리가 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를 기업 입장에서 실감하게 해주는,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네. 단점은 뭐 추가로 계산을 또 해야 된다, 뭐 요 정도가 있는 거죠. P에서 A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좀 문제가 있을 뿐, 순영가법이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순영가법을 쓰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담은 그런 교재들이나 강의들도 꽤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결국은 헷갈릴 때는 순영가법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가법을 쓰는 걸 뭐 적극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두 가지를 다 알아놓고 좀 적절한 상황에 적용을 하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영가법도 우리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순영가법에 대한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앞에서 봤던 자판기 계약을 다시 순영가법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판기 계약, 이그젬플 0607 자판기 계약. 보통 이렇게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에는 외국 교재 같으면 뭐 이렇게 써요. revisited. 뭐 게임에도 좀 쓰는 표현이긴 한데 다시 뭐 이런 뜻입니다. 자판기 계약 문제를 앞에서 봤는데 이걸 순영가 기준으로 비교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순형가법의 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건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우선 그냥 NPV를 계산하고요. 서로 다른 기간 그대로 계산을 해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간 변경 없이 그냥 각각 3년, 4년인 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A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A로 변환을 하게 돼요. 요때는 기간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음료는 3년짜리 A가 되고요. 스낵은 4년짜리 A가 되는 거죠. 요게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EAW를 구해보면 여전히 스낵 선택이 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달라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이따가 우리가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보면 알지만 LCM법을 사용을 했을 때의 두 대안의 NPV 비율이 EAW를 이렇게 구했을 때의 396과 490의 비율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택 결과만 똑같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크다만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비율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 즉 결과, 내용, 의미, 논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얘기다. 똑같은 얘기다. 뭐랑? NPV를 쓰는 거랑, 그 중에서 뭐랑? 서로 기간이 다를 때는 LCM법을 적용한 NPV의 평가 방법과 EAW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제가 후루룩 개념부터 이제 먼저 여러분들께 주입을 해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다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일단 125로 해볼까? 125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봤지만 음료 같으면 마이너스 1억에 4천, 4천, 4천 3년이고요. 스낵은 마이너스 2억에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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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4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NPV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봤지만 우선 NPV는 뭐 그냥 이자율 넣고 4% 넣고 기간이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냥 때려 넣어주세요. 연기간은 따로 계산해 주고요. 그러면 위에서 구해봤죠? 1100만 원이고 얘는 똑같이 이자율 넣고 4년짜리 넣어주고 0년째 따로 넣어주면 1779만 원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거를 EAW로 바꿔야 되는데 EAW로 바꾸면 방금 구한 요 1100을 A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A로 바꾸려면 PMT가 되고요. 이자율은 똑같이 4%, 그 다음에 기간이 3년이죠. 3년. 얘가 3년짜리예요. 3년. 그런 다음에 이제 P가 바로 방금 구한 NPV 1100이죠.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매년 400만 원 정도, 396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셈이다. 라는 거예요. 연평균 396만 원. 에코. 스낵 같으면 똑같이 4% 입력해주고 기간이 이번엔 4년이죠. 4년. 4년을 적용해주고 여기서 방금 구한 1779만 원을 P 자리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EAW가 49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연평균 490만 원을 번다 라는 느낌인데요. 그럼 요 둘의 비율이 490 나누기 396.5를 해봤더니 1.236이에요. 앞에서 LCM법으로 구한 12년짜리의 음료 NPV와 스낵 NPV가 각각 3,721만 원과 4,600만 원이었거든요. 이 둘을 나눠도 똑같이 1.236이 나옵니다. 놀랍죠? 얘를 그러니까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이자율 4%에다가 12년이죠. 12년 한 다음에 LCM을 12년 한 거니까 하면은 똑같이 490 나오죠. 얘도 4% LCM법을 쓴 건 12년을 한 거니까 12년까지 확대한 거니까 똑같이 요걸 집어넣으면 똑같이 396.5가 나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연평균이니까 3년이 됐건 12년이 됐건 계속 얘는 396.5라는 거고 얘도 연평균이니까 4년이 됐건 12년이 됐건 똑같이 490.2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 자료로 돌아가면 MPV를 LCM을 적용한 결과와 EAW를 적용한 결과가 완전히 비율까지 의미까지 똑같아진다라는 거고요. 물론 기간이 아예 똑같은 두 대안을 비교할 때는 뭐 이런 걸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MPV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만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순영가법과 순형가법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보는 연습 문제까지 해봤는데요. 이 연습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0606과 0607 이 두 문제를 연결해서 잘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순영가법 파트 대안선택법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는데요. MPV, IRR, BCU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걸 이제 배웠습니다. 요 첫 번째 내용이 가장 뭐든지 이제 처음 시작이 중요하고 처음 시작을 우리가 잘 스타트를 하면 뭐 나머지도 수월하게 좀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제가 좀 많지 않아서 좀 낯설음이 덜 가실 수도 있긴 한데 또 뭐 퀴즈도 보고 하다 보면 사실은 한두 번만 해보면 그다지 뭐 계산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요게 개념이 좀 중요한 단원이구나 라고 실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세 가지 단원이 다 그래요. 계산이 아주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제들과 개념을 제가 따로 배치하지 않고 좀 섞어서 여기서부터 배치를 한 이유가 개념 하나, 예제 하나, 개념 하나, 예제 하나를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또 수업 시간에 같이 질의응답을 잘 해주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 혹은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